ITQ 엑셀 2024년 8월 10일 시어 먼저 열 너비를 일로 주겠습니다. 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열 너비를 일로 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전체 시트를 선택하시고 굴림을 입력을 합니다. 10일 크기도 확인을 하시고 시트를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르고 시트를 드래그를 2번 해줍니다. 시트를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제2작업, 더블 클릭, 제3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제1작업을 선택하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위치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왼쪽 목록에서 문서를 더블 클릭하시고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문서 ITQ 폴더를 확인하신 후에 수험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고 대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수험번호와 이름을 입력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고 상단에 수험번호와 이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후에 전송을 눌러서 전송이 제대로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비열 4행을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J까지 선택을 합니다. 제목을 입력합니다. 판매 가격은 입력을 하시고 Alt 엔터를 눌러주시고 가로 열고 단위 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판매 수량하고 Alt 엔터 순위도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눌러주고 비교까지 입력을 합니다. 상품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SEW-22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입력을 하셨으면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열의 너비를 적당히 늘려줍니다. 글씨가 잘리지 않도록 양쪽으로 여백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열 너비를 먼저 늘려주고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줄 간격을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제목만 전체를 계속 선택하신 상태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제목을 선택하시고 굵은 테두리를 적용하고 하단에 두 줄만 선택하시고 굵은 테두리를 적용해 줍니다. 전체를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숫자만 선택해서 콤마를 눌러줍니다. 콤마를 눌러주시면 회계로 적용이 되면서 오른쪽 정렬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컨트롤을 눌러서 병합하기 위한 셀을 3개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누르고 두 번째 셀을 선택, 세 번째 셀과 네 번째 셀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줍니다. 대각선을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 거래처 밑에 칸을 선택하시고 셀 서식을 눌러서 테두리로 이동합니다. 대각선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제목과 상품명, 판매 수량을 선택하시고 배경색을 주황으로 선택합니다. 선택을 모두 하셨으면 프린트물의 조건을 보시고 하나하나 값을 수정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11과 불림, 정렬은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고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여기 지금 이 조건대로 가운데 정렬과 오른쪽 정렬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은 도형 사다리꼴과 그림자 옵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슬기 반찬 8월 판매항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은 굴림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입니다. 삽입 탭에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을 선택하시고 사다리꼴을 선택합니다. 도형을 B의 셀에서 G를 조금 넘어서서 도형을 그려줍니다. 이 1, 2, 3 열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조금 더 늘려주셔도 작업하기 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늘려주셔도 되겠습니다. G열에서 조금 더 넘어가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굵게, 채우기는 노랑입니다.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글씨를 입력하시고 도형을 선택을 해줍니다.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그림자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림자는 도형 서식에 가셔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 옵셋 오른쪽을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은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시오. 원본 삭제입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셔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는데 먼저 작업하시기 전에 칸을 좀 17로우를 행을 칸을 좀 늘려주시고 병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글씨를 입력합니다. Alt 엔터 Z 하고 담당 부장 본부장 입력을 하시고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고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줍니다. 작업이 모두 끝나셨으면 전체 선택해서 Ctrl C를 눌러주고 H 행으로 오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그림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홈 탭에 있는 붙여넣기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그림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칸이 조금 부족하죠? 그러면 칸을 조금씩 열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모양에 맞춰서 오른쪽에 선에 맞춰서 가져다 놓으시고 조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가시면 여기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뒤에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결제란은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 셀에 상품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여기 상품명이 목록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기 데이터에 가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고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을 클릭해서 목록으로 바꾸어줍니다. 원본은 여기 상품명 있죠. 두부, 멸치, 조림, 오이, 이것을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하시고 뒤에 5부터 뒤에 12까지 절대값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 목록 버튼을 눌러서 두부, 멸치, 조림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다음은 셀 서식, 뒤에 5번째 셀과 뒤에 12번째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매 수량 뒤에 12부터
12까지, G의 5부터 12까지 마우스 오른쪽에 셀 서식으로 가셔서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선택하신 후에 단위를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단위가 붙습니다. 정렬을 다시 한번 홈 탭으로 가셔서 오른쪽 정렬까지 해줍니다. C군요. C의 5번부터 C의 12번까지 종류를 이름을 정의를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이름 정의를 눌러서 하셔도 되고 여기 이름 상자에서 바로 정의, 종류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류라고 이름이 정의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모두 입력을 하시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번부터 6번까지는 함수고 7번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래서 7개의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량 순위를 첫 번째 문제는 판매 수량 순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고 결과값에 위자를 붙여줍니다.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는 표시를 하시고 rank.eq 함수를 입력하시고 가로를 열어줍니다. 어떤 순위인가 하면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을 선택하시고 이 값이 리퍼런스, REF 리퍼런스죠. 여기 G의 5번째 셀부터 G의 12번째 이 셀 안에서 몇 위에 해당되는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절대 설정을 하기 위해서 F14번을 눌러줍니다. 내림차순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0을 입력하고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시고 복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확인하신 후에 뒤에다가 N자를 넣고 V자를 뒤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채우기로 복사를 해줍니다. 다음 두 번째 비고를 구하는데요. 상품 코드의 첫 글자가 S면 인기 상품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도록 합니다. if와 left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만 먼저 적용을 해줍니다. left 하시고 원하는 만큼 잘라서 사용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상품 코드에서 첫 글자가 S네요. 왼쪽에서 첫 글자 한 글자만, 왼쪽에서 한 글자만 SK, D 이런 앞에 글자만 가져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고 채용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맞았나 확인이 가능하죠. 이 상품 코드의 첫 글자만 모두 이렇게 가져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건문을 붙이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구해진 값이 S라면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앞뒤로 붙여줍니다. 인기 상품, 이것도 문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큰 따옴표가 붙어야 됩니다. 인기 상품, 코마, 그렇지 않은 빈 공간. 이렇게 큰 따옴표를 두 개 연달아 붙이셔도 되고 스페이스를 하나 넣으셔서 큰 따옴표를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S인 경우만 인기 상품이 있고 나머지는 KD인 경우에는 공백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미뤘네요. 전체 상품 평균 가격, 판매 가격은 전체 평균을 올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라운드업 함수와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시고 에버레이지 더블 클릭하시고 판매 가격을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주면 평균값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라운드업을 함수를 통해서 지금 1000단위까지만 나타내고 나머지는 0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라운드업에서 값을 나타내 줄 텐데 세 단위를 100단위는 0으로 나타내야 돼서 마이너스 3, 1단위, 2단위. 다음은 최대 판매 수량을 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는 맥스 가로 열고 최대 판매 수량을 이렇게 범위를 주시고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최대 판매 수량 1276개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최대 판매 수량을 이렇게 구하고 다섯 번째는 조림 상품 판매 수량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정의된 이름, 종류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SUMIF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SUMIF 가로 열고 레인지네요. 조림 상품. 이 조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레인지가 종류인 것을 아까 정의된 이름이 종류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로를 누르시고 조건이 무엇이냐면 조건은 조림이죠. 조림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또 콤마를 넣어줍니다. 더하고자 하는 곳은 판매 수량이죠. 더하고자 하는 것은 판매 수량 합계입니다. 판매 수량의 합계.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단위는 콤마를 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림이 하나, 두 개죠. 조림이 하나, 두 개인데 1276개 더하기 167은 1443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수량은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판매 수량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는 vlookup 가로 열고 검색할 값은 상품명 두부 멸치 조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표 범위는 여기 상품명을 포함해서 반환할 값은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까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값과 반환할 값까지만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콤마 열 인덱스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콤마 유사한 것 일치와 정확히 일치가 있는데 저희는 정확히 일치를 해서 값을 가져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일치를 누르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두부 멸치 조림의 판매 수량을 가져옵니다. 지금 오른쪽 정렬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두부 멸치 조림의 목록을 바꿔주시면 판매 수량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판매 수량이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글꼴을 파란과 굵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적용하기 전에 범위를 주시고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눌러줍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누르시고 판매 수량을 조건은 판매 수량입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을 클릭을 해주시면 뒤에 셀이 이렇게 값이 자동 입력됩니다. 그런데 절대값으로 주시면 한 줄만 색깔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을 상대 값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즉 달러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1000 이상인 것 이렇게 조건을 주시고 서식에 가셔서 굵게 다음은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판매 수량이 1000 이상인 것만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푸셨으면 위의 조건과 그 함수
6개 함수와 조건부 서식까지 이렇게 주시면 240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작업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80점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 셀과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작업하시오. 그래서 보급 필터 적용 문제와 표 서식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B의 4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제2작업으로 오셔서 B2에서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칸까지 10가지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붙여넣기 화살표 방향을 눌러보시고 두 번째 원본 열 너비의 유지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10가지 복사가 되고요. 이렇게 모든 테두리를 한번 선택해 줍니다. 필터는 종류가 조림이거나 판매 가격이 10,000원 이하인 상품 코드 종류, 상품명, 판매 수량 데이터만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종류가 조림이거나 판매 가격이 10,000원 이하인 거 컨트롤 C, B4 셀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다음은 상품 코드와 종류와 상품명, 판매 수량을 값을 추출을 할 텐데 B의 18번째 셀을 선택하시고 V 이렇게 제목만 붙여넣기 하시고 조건은 이코르 조림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나 있기 때문에 이고라고 했으면 AND 조건으로 같은 셀에 같은 행에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거나 있기 때문에 다른 행에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죠. 이하는 작거나 같다. 만을 이렇게 조건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주시고 홈탭에 선도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추출을 하기 전에 테이블을 먼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필터에 고급을 눌러줍니다. 목록 범위는 테이블 전체가 되겠고요. 조건 범위는 이렇게 14번 셀을 선택을 하시고 결과값은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겠다. 그래서 복사 위치에 커서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추출을 될 제목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조림과 10,000원 이하인 것 두 번째, 세 번째 이하기 때문에 10,000원도 포함입니다. 4개의 값이 이렇게 4개의 행이 이렇게 추출이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서식에 고급 필터 결과값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고 표 스타일 보통 6 서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이렇게 주시고 홈탭에 채우기 없음을 선택해 줍니다. 표 서식으로 가셔서 보통은 중간쯤에 있는데 파랑 표 스타일 보통 6을 선택해 줍니다. 디자인 테이블에 가시면 필터 단추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거나 머리끄랭 줄무늬행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작업 피벗 테이블 80점입니다. 제1작업으로 가셔서 그걸 포함한 제목을 포함한 테이블을 이렇게 범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주시고 밑에 두 줄은 빼고 이렇게 범위를 주신 후에 피벗 테이블을 눌러줍니다. 새 워크시트에 하는 게 아니고 제3작업에 값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를 누르고 위치를 제3작업을 눌러줍니다. B2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조건을 보시면은 판매 가격 및 종류별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처음에 판매 가격을 행에 넣습니다. 그 다음 종류를 열에다가 놓습니다. 다음은 상품명의 개수, 상품명을 값의 란에다가 넣습니다. 판매 수량의 평균, 판매 수량의 값을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판매 수량의 평균을,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죠. 그래서 값 필드 설정해서 이걸 평균으로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두 번째는 판매 가격을 그룹화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판매 수량을 그룹화하기 위해서 이 행 레이블을 판매 수량으로 바꿔주고요. 열 레이블은 종류라고 이름을 줍니다. 판매 가격을 행으로 넣어야 되죠. 판매 가격, 다음에 원하고 가를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키 눌러서 그룹으로 가서 시작을 1로 주고 끝은 45,000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15,000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 세 개만 세 줄로 줄어들죠. 종류는 조림이 앞에 와야 되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조림이 이렇게 앞에 오고 두 번째 나물, 세 번째 김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X를 눌러주셔서 닫아주시고 여기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콤마를 눌러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가운데 정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 셀은 에스컬레이터 3개로 표시하시오.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의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 되죠.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은 에스컬레이터 3개로 나타내고요.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고 했습니다. 행의 총합계는 지워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고 했습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합계가 사라지고 지금 제시된 예제처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3작업 피벗 테이블 80점을 풀어보았고요. 다음은 그래프 100점을 풀어보겠습니다. 상품명, 판매 수량, 판매 가격까지. 상품명, 판매 수량, 판매 가격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F11번을 눌러줍니다. 여기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하는데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성하시오. 새 시트를 생성하면서 그래프가 만들어졌죠. 드래그해서 맨 뒤로 가져가시고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줍니다.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이 됐고요. 제4작업으로 시트를 이름을 바꾸시오. 다음은 차트 디자인은 레이아웃 3과 스타일 1입니다. 차트를 먼저 선택하시고 차트 디자인으로 갑니다. 빠른 레이아웃에 보면은 여기 레이아웃 3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을 선택해 줍니다. 영역 서식은 글꼴, 굴림 11과 채우기 효과는 파랑 박엽지, 그림은 흰색 배경입니다. 선택해서 홈탭에 글자 폰트는 굴림 11이고요. 채우기 효과는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 질감에 보시면 파랑 박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에서
또 색은 흰색으로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목인데요. 제목을 먼저 글씨를 입력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치 상품의 단위 글씨를 모두 입력하시고 ESC를 한번 누르신 후에 또는 이 제목을 선을 클릭을 한번 하셔야 이 제목 도형이 선택이 됩니다. 제목을 누르시고 홈탭의 글자 폰트는 블링, 크기는 20, 그 다음에 굵게 색이죠. 흰색으로 채워주고 테두리를 그어주셔야 됩니다. 테두리는 여기 서식에 보시면 도형 지역이 밑에 도형 윤곽선이 있습니다. 이 색깔을 검정색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는 서식, 판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여기 판매 가격을 뒤에 있는 빨간 도형, 저기 그래프죠. 자, 오른쪽 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판매 가격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보조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 지금 제시된 예제와 같은 모양으로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고 표식은 네모의 10으로 표시하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눈금선은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축은 출력 형태와 를 참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열 여기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표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채우기 선으로 가시면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된 걸 선택하시면 원이 아니라 네모를 선택하시고 크기도 10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다음에 레이블은 지금 맨 앞에 있는 것만 레이블 표시를 해주죠. 맨 앞에 있는 것만 선택하시면 전체 다 선택됩니다. 또 한 번 선택하시고 오른쪽 키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러면 1106개가 이렇게 나타나죠. 눈금선은 선택하시고 선 종류의 대시 모양이 파선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색깔도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에 제시된 예제랑 같은 모양으로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이 값이랑 다르죠. 여기 보시면 축 옵션에서 최대값을 5만으로 갔죠. 단위가 5천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를 만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엔터 치면 여기 제시된 출력물과 같은 모양으로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례를 다음은 범례 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이 범례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키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판매 가격 단위 원위 이렇게 선택하시고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입력해 줍니다. 단위 원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범례가 이름이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로 바뀐 걸 알 수 있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도형을 추가해 주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은 도형 삽입에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에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해주시고 여기 노란 조절점으로 방향을 잡아줍니다. 홈탭에 가셔서 글자체는 굴림 11번 누워주시고 배경색은 흰색, 글자는 검정색,
이렇게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글씨를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화면의 출력물과 모양이 같게 되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시면 선이 이 그래프와 축 사이에 선이 진하게 그어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채우기, 도형 채우기 및 선에 가시면 선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때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오른쪽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여기 계열 옵션으로 가셔서 간격 너비를 75로 줄여줍니다. 그럼 막대 그래프가 넓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계속 저장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전송까지 눌러주셔서 작업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